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장입니다. 벌써 내일이네요. 내일 오시는 분들은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조심히 오시고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뉴스, 악재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일단 기사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기간을 한동안 가지고자 합니다. 뉴스와 언론과 유튜브 컨텐츠들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웬만한 내용은 제가 좀 확인한 것들을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홈페이지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런 기사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경매 물건 느는데 낙찰률 20% 불과. 불경기에 경매로도 집 안 산다. 근데 이런 기사는 역사의 반복이죠.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 아파트 경매 응찰자 32개월 만에 최다. 요게 23년 올해 3월 20일 요때 올해 상반기 기사고 이게 지금 11월 13일 하반기 기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이 줄어드셨겠지만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언론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하반기가 그나마 더 좋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일단 요거를 제가 영상마다 계속 어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침체됐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집중적으로 안 봐주신 분들은 얘가 다른 말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니에요. 시장은 계속 침체장이었고 시장은 계속 좋지 않았고요. 그 안에서 너무 안 좋았다가 너무 인위적으로 박살이 났다가 회복을 했는데 이 회복하는 부분이 지금 느리다가 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계속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장은 어차피 침체장이었고 좋아졌던 게 아니라 회복을 좀 했고 단지별로 격차가 있었는데 그 회복이 당연히 계속 꽉 쫙 갈 수가 없거든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더뎌진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들이 나온다. 일단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시장은 안 좋다. 안 좋았고 지금도 안 좋다. 그리고 회복을 해가고 있는데 요게 느리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전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느껴요. 현장에 나가볼 이유가 없고 지금 뭔가 부동산으로 할 게 없어요. 관심은 떨어집니다. 관심이 떨어지면은 주요 언론사나 대형 채널이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이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안 좋은 쪽, 악재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시장이 다시 상승하다가 꼬꾸라진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게 저는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시장이 다시 올라가다 꼬꾸라진 게 아니에요. 애시당초 제대로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반등했다, 올라간다는 자극적인 기사는 서울 내에서도 10%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수의 아파트에게만 적용됐던 것이고 다시 거꾸로 얘기해서 다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소수의 아파트 단지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힘들었던 단지도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만 봐도 벌써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안 좋대요. 경매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대요. 하반기인데. 그런데 상반기에는 경매 시장이 괜찮대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22년도엔 더 안 좋았고 올해 초에는 더 안 좋았고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는데 뉴스는 지금이 제일 안 좋고 올해 상반기는 좀 괜찮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요거는 경매 관련된 데이터고요. 합쳐놓은 거. 이건 아파트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시면은 원래 들쭉날쭉합니다. 쭉 좀 내려가는 것 같다가 올라갔다가 들쭉날쭉하다가 요번에 물건이 많죠. 문제는 낙찰가율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은 뒤죽박죽이긴 한데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아파트 쪽으로 가면 아파트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다가 낙찰가율은 보시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그런데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아파트 경매는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 마치 경매 시장이 박살이 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매를 한번 해보시면은 경매 물건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23년도 10월 달의 매물은 쭉 돌아가서 이쯤에 나온 거예요.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가는 건데 강제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있죠. 강제 경매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 경매로 넘어와서 데이터에 나올 때까지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원은 사람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AI 도입 얘기가 나오는 건데 완전히 다릅니다. 짧다가 길다가 1년이 훌쩍 넘게 걸리는 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얼핏 잡아서 이때 물건은 이쯤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이 보이죠. 시장이 22년도에 안 좋았잖아요. 22년도에 무너진 사람의 물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경매 물건은 늘어났는데 낙찰률은 20%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도가 조금 보이는 게 데이터는 결국 이거거든요. 경매 물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낙찰가는 20%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팩트가 맞습니다. 물건도 많이 늘어났고 낙찰가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다만 이때 경매 물건 수가 올라간다는 건 제가 기존에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래를 맞춘 것이냐? 절대 아니고요. 경매 물건이 언제부터 넘어가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전세가가 폭락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파트는 대출도 문제지만 전세가가 역전세가 나거나 전세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집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아파트 물건이 125, 120이다가 지금 몇 건이 됐죠? 238건이 됐잖아요. 100건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것도 순차적으로. 그런데 서울 아파트 한 달 평균 거래량이 데이터가 6,000건입니다. 최근에는 3,000건대인데 원래 6,000건이 거래가 됐는데 한 달에 평균 6,000건이 거래가 되는 서울 아파트에서 경매 물건 100건이 늘어난 게 엄청나다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낙찰가율이에요. 낙찰가율.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데이터가 나오기 1년 전 정도로 넘어갔을 때 그때 임대인이 많이 무너졌다. 집주인이 많이 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낙찰가율이 올라간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감정가 대비해서 지금 시세가 꽤 회복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낙찰률이 낮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물건별로 달라요. 왜냐면 신건이 있고 유찰된 게 있는데 낙찰률을 보려면 정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 아파트가 이런 가격인데도 안 팔린다가 있고 이 아파트가 이런 가격이기 때문에 안 팔린다가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갑자기 엄청난 등락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시장이 살아난다는 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말씀드렸던 요거예요. 시장이 좋아져서 막 집을 산다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요. 이 정도면 바닥이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집을 살려는 수요 있죠. 그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집을 그래도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 그 정도만 시장에 참여한 거예요. 요게 물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도 엄청난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물론 17%가 44%가 되고 44%가 26%가 된 건 의미가 있어요. 마음대로 해석할 건 아닌데 경매 법정을 가보시면은 어쨌건 신건에 안 받아가요. 지금은 싸지 않으면 안 가져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를 지금 감정평가한 기간이 요때잖아요. 요때 약간 회복한 시세가 반영이 된 물건은 유찰로 이어지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변동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있는 각종 악재 뉴스와 맞물리면은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은 1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일부분은 지금 일어난 일이고 일부분은 앞으로 연속성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사 그대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매 물건이 갑자기 폭등을 했다고요? 이 경매 물건은 1년 전에 망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약간 저도 의아한데요. 낙찰가율 얘기는 없습니다. 낙찰가율은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안 좋은데
실거래가, 진짜 시세가 빠지는 단지는 많지가 않고 이거에 대해서 뉴스를 만들고 싶은 언론사는 아주 극히 일부 단지에 하락한 거래를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데요. 이거는 1년 전, 2년 전에도 하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조회수가 잘 나오고 통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전히 언론의 힘, 정치의 힘이 부동산에 있어서 엄청나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도 앞으로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